자, 이번 시간입니다. 339페이지고요. 7절에 배기 환기 설비. 자, 요거 이제 말씀드렸지만 환기 설비가 좀 까다롭고요. 어렵습니다. 자꾸 어렵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울까 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실제 요거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이야기가 아니라서 좀 까다롭고 어려울 수 있어요. 꼭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 7절에 배기 및 환기 설비. 근데 이게 어려운 이유가 아주 기본이 되는 개념을 잘 분류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또 한편으로 보면. 자, 우리가 이제 배기 설비하고 환기 설비는 다르죠. 다릅니다. 요 배기 설비는요, 일정 공간에 오염 물질을 외부로 빼내는 설비가 배기 설비예요. 그죠? 환기 설비는 일정 공간에 공기를 집어 넣으면서 빼내는 겁니다. 요게 환기 설비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공기를 교환하는 거죠. 그죠? 환기라고 하는 것은. 공기를 교환하는 거. 당연히 실내 공기를 교환하겠죠. 그래서 환기 설비는 실내 공기 교환 설비입니다. 그러니까 이 배기 설비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이 배기 설비는 공기를 빼내는 거니까 주로 냄새 나는 곳, 화장실, 욕실, 부엌 이런 데 사용을 하는 주방 이런 데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이제 창을 설치하면 좋은데 창 설치가 안 되니까 배기구 같은 것을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배기구는 반자에 80cm 이내, 반자 또는 반자에 80cm 이내에 설치해라. 이렇게 정의해요. 그래서 이 배기 설비는 뭐 크게 어렵지 않은데 환기 설비가 어렵습니다. 왜 어려우냐면 자, 이 공기를 교환하는 이 환기는 만약에 이게 이제 건축물이 우리가 이제 창문이 있는 이런 건축물이 아니고 기밀형 건축물인 경우에 공기가 공급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환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분이 답답해 죽을 지경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설비입니다. 그러면 바꿔 얘기하면 공기를 공급해 주는데 여기는 예를 들어서 100만큼 공기가 필요한데 1만큼만 공기를 준다. 그럼 이거 죽으라는 소리죠. 99은. 그래서 이 100만큼 필요하면 100만큼 공기를 줘야 되는데 이게 자연환기면 그래도 덜한데 이게 만약에 기계환기라면 100만큼을 밀어주는 송풍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규정에 의해서 이 송풍기의 용량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개념이 이제 어렵게 이제 출발이 되는 거예요. 말은 이제 환기 설비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이 송풍기라고 하는 이 기계의 설치 기준과 관련된 이야기라서 실제로는 좀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환기가 이래서 어렵구나. 이제 보셨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이제 그 환기 설비 설치 기준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자, 이렇게 이제 공기를 교환하는 환기 설비를 설치하겠다 그러면 환기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환기 기준. 우리가 환기라고 하는 건 뭐라 그랬어요? 실내 공기를 교환하는 거라 그랬죠? 그럼 바꿔 얘기하면 실내 공기를 교환하는 기준이 있다 그 얘기예요. 법적인 기준이 있어요. 환기 기준은 어떻게 나타내느냐 하니까 이렇게 나타냅니다. 0.5회 이상 시간당. 이게 환기 기준이에요. 바꿔 얘기하면 이게 도대체 뭔 얘기냐. 환기 기준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뭔 얘기냐. 이걸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0.5회라는 게 뭐냐 도대체. 반반열이라는 소리냐. 뭐냐 도대체. 그래서 이 환기 기준을 좀 더 들여다봅니다. 이 아까 환기 기준은, 환기라고 하는 것은 실내 공기
교환을 우리는 환기라 그랬어요. 교환 기준입니다. 그죠? 다시 쓰면 실내 공기 교환 기준이 돼요. 지금 보니까 이 환기 기준은 시간당 횟수로 표시했죠? 그죠?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좀 더 보강하면 시간당 실내 공기 교환 기준인데 그 기준은 뭐로? 횟수로 표현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0.5라고 하는 것은 시간당 실내 공기의 교환 횟수예요. 그러면 이 안에 요 얘기는 아까 보셨던 이 최적 공간 안에 예를 들어서 300이라고 하는 최적 공기가 있다. 300이라고 하는 최적 공기가 있다. 그 얘기는 가로, 세로, 높이가 3m, 10m, 10m라고 하면 300세제곱미터의 최적 공기가 있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실내 공기 교환 횟수가 0.5란 얘기는 이 300세제곱미터의 최적 공간의 공기의 반인 0.5 곱하기 0.5인 150 세제곱미터만큼의 공기가 교환이 돼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 기준은. 그러면 여기에서 150만큼이 나가고 150만큼이 들어오려면 이 송풍기의 힘이 시간당 150세제곱미터만큼의 힘으로 밀어줘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어렵죠. 그래서 좀 까다롭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런 이야기들이 문제화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보신 것처럼 지금 이제 보신 내용처럼 지금 이제 0.5회가 시간당 실내 공기 교환 횟수고, 자, 이런 이제 송풍기의 이야기구나라는 걸 이제 알았고요. 이 0.5를 좀 더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 이 시간당 실내 공기 교환 횟수라고 하는 걸 좀 더 들여다보면, 이 횟수라고 하는 건 0.5였지 않습니까? 그죠? 시간당. 요걸 좀 더 자세히 보면 이런 얘기죠. 전체의 최적, 아까 300이라고 하는 전체의 최적에서 거기 송풍기가 시간당 밀어내는 힘, 그죠? 시간당 150. 그래서 이렇게 약분하면 시간당 0.5만 남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이렇게 된 거잖아요. 요 숫자잖아요. 그럼 요게 의미가 뭐고 요게 의미가 뭐냐? 이렇게 보면 얘는 실의 총 최적입니다. 그죠? 가로, 세로, 높이. 얘는 시간당 각 실로 공급되는 총 최적 풍량이에요. 최적 풍량. 요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기 기준 0.5회, 시간당 0.5회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최적 대비 시간당 풍량이 0.5. 그러니까 최적이 100이면 1시간에 50만큼의 바람이 나올 수 있는 그 송풍기의 크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게 현행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시설개론에서 이제 학습한 이야기를 좀 가져오면 횟수 이제 넘버잖아요. 이 횟수는 최적, 볼륨, 전체 볼륨분의 풍량, Q, 시간당 Q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발전한 식이 가로 이렇게 곱하면 되잖아요. NV는 Q 이런 공식도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0.5 곱하기 최적을 곱하면 시간당 풍량이 나온다 그 얘기죠. 이게 이제 개론에서 했던 부분이 이제 이런 그 의미를 좀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서 우리 이제 공동주택 지을 때 이 환기 기준이 이렇다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어떻게 이제 준용되는지 그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공동주택을 신축하거나 리모델링을 하게 돼요. 근데 모두에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100세대 이상의 주택과 주택 이외의 건축물을 동일 건축물로 한 경우에만 이제 해당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만 이제 기준이 적용되는데, 이러한 경우에 집을 지을 때 자연 환기를 할 수도 있고 기계 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자연 환기를 하겠다 그러면 자연 환기 설비를 설치해야 되는 기준이 있고요. 기계 환기를 하겠다 그러면 기계 환기를 설치해야 되는 설치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 기준을 이제 여기서 이제 정리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기준을 정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기준이 이제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 상당히 이제 복잡하게 나옵니다. 굉장히 많고 깨알 같은 글씨로. 그래서 그 기준을 이제 적어 넣을 건데, 이걸 이해를 하려면 이 앞에 개념이 좀 있어야 돼요. 지금까지 내용을 우선 이제 좀 어렵기 때문에 교재를 통해서 좀 더 보시고 기준에 대한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339페이지 있습니다. 배기 및 환기 설비 관리.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선 이제 배기 설비 설치 기준 해서 아까 이제 배기라고 하는 건 그냥 일방적으로 공기를 빼내는 거니까요. 여기 나와 있는 부엌, 욕실, 화장실에는 창을 설치하거나 배기 설비해라. 그래서 배기구는 반자에 통상하지만 반자 아래 80cm 높이에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5번에 보시는 것처럼 부엌에 설치하는 렌즈우드 같은 거죠. 이런 경우는 전동 환기 설비를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배기 설비는 뭐 별게 없다. 자, 두 번째 이제 환기 설비인데요. 환기 설비라고 하는 거는 공기를 교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쭉 내려가서 보시면 반가로 3번 환기 설비 기준 등 해놓고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신축 또는 리모델링 하는 뭐 이런 얘기죠. 신축 또는 리모델링 하는, 그죠? 건축물 이렇게 해놓고 그 건축물은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주택의 건축주택이 100세대 이상. 이런 경우에는 시간당 0.5회 이상의 기준이 충족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계속해서 봅니다. 자, 그 다음에 340 보시면 이제 자연환기 하는 경우에는 이제 위관과 관련해서 지방건축의 심의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 동그라미 3번 보시면 이제 자연환기를 하는 경우에는 그 밑에 참고해서 자연환기 설비 설치 기준에 맞춰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341페이지에 기계환기를 하게 되면 동그라미 4번에 참고, 그죠? 그래서 자연환기 하는 경우에는 12개, 기계환기 하는 경우에는 18가지 기준이 있다 그 얘기예요. 12개, 18가지. 그래서 이 기준을 이제 비교 정리하시는데 이게 만만치 않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N은 V분의 Q다라고 하는 거를 충분히 이해를 하고 오셔야 돼요. 저걸 안 하고 이것만 정리를 하시게 되면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릅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12개가 있고 18개가 있지만 실제로 이제 시험에서 이제 비교되는 부분은 서로 이제 이렇게 비슷하거나 이렇게 좀 비교가 되는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할 텐데 첫 번째는 뭘 공부하냐면 기준 적용 상태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이건 최대 개방, 이건 적정 상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규정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게 도대체 뭔 얘기인지 몰라요. 자, 이 얘기는 그겁니다. 우리가 시간당 0.5회라고 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시간당 0.5회라고 하는 기준은 결과적으로요. 자, 시간당 0.5회라고 하는 이 기준은 V분의 시간당 Q잖아요. 그죠? 이게 기준인데 이 기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얘는 법으로 정해놓죠. 변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법에서 0.5회 그러면 0.5회가 되고. 자, 이 최적은
도면이 나오면 이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죠. 뭐 거실 크기가 이랬다 저랬다 하나요? 아니죠. 도면이 딱 나오면 이거 두 개는 고정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둘이 결정이 되면서 이 용량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면이 나오는 순간 이 용량이 피동적으로 결정돼. 그래서 여기에서 Q, 시간당 Q는 NV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요것 결정되고 여기 결정되면 이게 이제 결정이 돼야 되는데 이 결정이 될 때 이게 뭐예요? 바람량이죠. 바람량, 풍량. 풍량을 결정을 하는데 바람량이라고 하는 거는 세게 불면 많이 나오고 천천히 불면 조금 나오잖아요. 기계환기의 경우에. 그러면 0.5회라고 하는 바람.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를 했던 얘는 300이고 얘는 150이라고 할 때 이 150이라고 하는 바람량은 도대체 어떤 상태에서의 바람량이냐 0.5라고 하는 것. 그 얘기예요. 그래서 자연환기는 창문을 최대로 열어놓고 측정해라. 그 얘기고 기계환기는 적정 상태라고 하는데 그래서 기계환기는 기준에 최소 상태도 있고 적정 상태도 있고 최대 개방 상태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의 버튼이 있는데 중간 버튼을 누르고 적정 버튼을 누르고 바람량이 150 이상 나와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냥 단순하게만 보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뭘 볼 거냐면 소음을 좀 볼 겁니다. 소음도. 자, 이런 경우 있죠. 이제 여러분들 굉장히 여름에 이제 더울 때요. 어우, 더워요. 에어컨 딱 있으면 좋은데 에어컨이 설치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선풍기라도 가져다 틀잖아요. 선풍기 버튼을 딱 눌렀는데 시원한 바람이 안 나고 다달다달 거리면서 더운 바람이 막 나와요. 그럼 선풍기 틀고 싶어요? 아유, 그냥 차라리 말자 이러잖아요. 자, 환기를 했는데요. 환기를 했는데 바람이 나와요. 그래서 숨을 쉬겠는데 어우, 시끄러워. 도저히 시끄러워. 잠을 못 자겠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소음도는 굉장히 적다. 그 얘기예요. 요 40dB은 실무에서 나타나는 숫자 중에 제일 작습니다. 물론 이제 층간소음에서 30 뭐 이렇게 되는 숫자도 있는데 그걸 제외하고는 가장 작아요. 근데 이 소음은요. 자연환기 소음이든 기계환기 소음이든 아무튼 시끄러우면 잠 못 자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은 같아요. 근데 기계환기의 경우는 통상 기계환기의 경우는 기계가 이 기계 본체가 외부에 있습니다. 그죠? 본체가 외부에 있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이제 각 실이 있는데 공기는 이렇게 디퓨저를 통해서 공급은 이렇게 되는데 그죠? 그리고 이렇게 오염된 공기가 이렇게 빠져나가는데 이렇게 하는 기계는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기계, 공기조화기는 외부에 있다는 거죠. 이럴 때 측정은 어떻게 하냐면, 외부에 있을 때 측정은 외부에서 측정하면, 외부라는 거는 그 기계 옆에 1m 옆에 측정하는 거예요. 50dB 이하여야 되고, 그러니까 기계 본체 소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실에서 느꼈을 때는 어쨌든 사람이 자는 데는 40이어야 돼. 그죠? 40dB 이하여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시험에 이제 나오지만 이 규정이 나오기까지는 이 환기 메커니즘이나 환기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히 이해를 하고 접근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비교를 하실 부분은 입자 포집률이라는 겁니다. 자, 이건 이제 무슨 얘기냐면요. 자, 여기서 한번 볼게요. 지금 이 공간 내에서 공기가 필요해서 공기가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기조화기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던 공기는 나가죠. 그래서 이제 좀 더 보면 이 공기조화기로 새로운 공기가 들어오고 또 오염된 공기는 이렇게 나가고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서 송풍을 해주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이렇게 들어오는 공기가 오염돼 있다면 뭐하러 공기를 집어넣습니까? 그냥 안 하는 게 낫죠. 그 오염된 공기가 뭐 요즘 황사도 있고 외부 공기가 오염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그냥 집어넣으면 안 되겠죠. 그럼 뭐가 필요해요? 여기에다가 그렇죠. 필터가 필요하다는 거. 필터에서 황사먼지를 걸러내고 들여보내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입자 포집률이 바로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입자 포집률은
유출 공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유입 공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입 공기. 공기가 들어올 때 이야기예요. 공기가 들어올 때. 그래서 공기가 들어올 때 그냥 들어오면 안 되고 공기가 필터에, 이런 필터에 걸러서 들어와야 된다. 그게 이제 입자 포집률입니다. 그래서 걸렀을 때 걸러진 입자, 포집된 입자가 어느 정도냐 그 얘기죠. 자, 이 개념이 이해가 됐으면 자연환기 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중량법으로 측정을 해서 50% 이상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중량법 50% 이상. 기계환기 설비로 할 때는 비색법이나 광산란 적산법을 쓰고요. 이때의 효율은 60% 이상이어야 된다 그래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숫자도 다르고 방법도 다르니까 이거 뭔가 이제 사단을 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요 50이 중심이잖아요. 1부터 100까지 하면 50이 중앙이잖아. 중앙, 중심. 그래서 요 중량 할 때 물론 무게중자지만 가운데 중자로 이해를 해서 중량법 그러면 50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요거 이제 비광 광이 5개, 비광 12 곱하기 광이 5 해서 요거는 비광법은 60이다. 요렇게 일단 강제 기억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를 더 여기서 공부를 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지금 기계환기를 하는데요. 기계환기의 종류를 좀 들여다보면 세 가지의 종류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기계로 들여와서 기계로 내보내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기계로 들여와서 자연으로 내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것도 기계환기죠. 기계만 들어가면 기계환기니까. 또 자연으로 유입을 시켜서 기계로 내보내는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이제 세 가지. 개론에서는 1종, 2종, 3종 뭐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어쨌든 기계가 들어가면 다 기계환기라고 하는데, 특히 이 입자 포집률은 유입 공기에만 적용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유입되는 공기만 가지고 봤을 때 이 다는 자연으로 유입이 됐어요. 기계환기지만, 그죠? 이렇게 자연으로 유입됐다. 지금 여기 한 이 다 자연으로 유입되고 기계로 이렇게 나가는 경우는 이게 유입이 자연이기 때문에 요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유입이 자연이면 기계환기여도 요 규정을 적용한다는 거죠.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이건 이제 유입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조금은 어렵지만 요 세 가지를 반드시 비교하고 이해하고 기억을 하셔야 돼요. 단순히 숫자만 기억하시면 요 개념을 잘 몰라서 틀리는 경우가 많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여기는 지속적으로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요 내용을 340 또 41페이지 내용을 통해서 좀 정리를 할 거예요. 지금까지 학습했던 내용들을 참고를 할 겁니다. 자, 340페이지에 보시면 자연환기잖아요. 거기에 보시면 2호에 가만 보시면 두 번째 줄에 최대 개방 상태라는 얘기가 나와요. 찾으셨나요? 최대 개방 상태 나오죠? 두 번째. 자, 요거 기계환기는 적정 상태인데 요건 어디에 있냐면 341페이지에 3호 보시면 최소, 적정, 최대 3단계 또는 그 이상 갖추고 적정 단계의 환기량이 법적 기준인 0.5회 이상이 돼야 된다. 이런 표현하고 있죠. 요걸 하나 지금 비교를 한 겁니다. 두 번째 소음도 이야기를 해볼까요? 예, 소음도. 우선 자연환기의 40dB은 어디에 나오냐면 340페이지에 8호, 하단부에 8호 있죠? 거기에 40dB 이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오죠. 자, 기계환기의 경우는 342페이지에
13호에 나와요. 자, 보시면 기계 환기는 그렇죠. 40dB 이하가 돼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기계 본체 외부에 있는 경우에 외부 거실 뭐 이런 얘기 나오죠. 그래요. 그래서 거기 이제 나와 보시면 외부에 있는 경우는 50, 거실에 측정하면 40 이하가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같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해하기 좀 어려웠던 입자 포집률 이야기요. 자연환기에서는 자연환기 340페이지의 5번입니다. 자, 자연환기 설비는 도입되는 바깥 공기에 포함되어 있는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유입의 이야기예요. 도입 공기, 유입 공기. 입자형 가스형 오염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공기 여과기를 갖춰야 된다. 공기 여과기를 갖춰야 된다. 이 경우에 입자 포집률은 중량법으로 측정하여 50% 이상 확보해라. 중량법으로 50% 이상 확보해라. 그죠? 자, 그 다음에 기계 환기는 어디에 있냐면 34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8호가 있습니다. 바깥 공기를 공급하는 공급 체계 뭐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면서 일정 수준의 이 여과기를 갖춰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입자의 포집률은 이렇게 넘기시면 342페이지 맨 위에 비색법 광산란 적산법으로 측정하여 60% 이상. 아까 말씀드렸죠. 비광. 여러분들 그 고수업할 때 5광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그때 비광은 12라는 숫자를 의미합니다. 광은 5개.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곱하면 60이 나온다. 그 얘기. 그래서, 비광법은 60% 이상이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거기에 위에서 342페이지 위에 네 번째 줄 보시면 7호 다목. 7호 다목. 우리는 이제 이렇게 설명을 했던 건데, 그 7호 다목이 뭐냐면, 다시 7호를 한번 가볼까요? 341페이지. 그 7호 보시면, 기계환기 설비는 다음 어느에 해당하는 체계를 갖춰라.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기계로 송풍하고 또 배풍해라. 또 나번 보시면 기계로 송풍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나가게 배기구를 만들어라. 다번 보시면 공기는 그냥 자연스럽게 흡입구로 들어오는데 나갈 땐 송풍기를 만들어라. 배풍기를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7호 다 이야기를 하면 유입은 자연이고 나가는 배풍은 기계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342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7호 다목 이러한 경우라면 환기 체계를 갖춘 경우에 별표 1의 4의 5호 또 1의 4의 5호는 뭐냐면 여러분들 340페이지 자연환기 설비가 1의 4고요. 5호는 거기 나와 있는 자연환기의 경우에 입자 포집률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를 그죠? 그래서 자연환기로 유입된다라고 하면 얘를 적용하지 말고 얘를 적용해라. 자기는 기계환기이지만 유입은 자연이기 때문에 자연환기 설비 설치 기준을 적용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비교되는 사항을 보셨고요. 그리고 이제 기타 사항으로 하나씩만 더 보도록 할까요? 어려운 얘기는 아닌데요. 자, 자연환기의 경우하고 기계환기의 경우에 기타 사항을 좀 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제 자연환기에서는 이런 사항이 있어요. 이게 이제 자연환기를 하는데요. 이 건축물이 뭐 공연장 이런 거라 굉장히 높아요. 이게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자연환기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위에도 하나 또 이렇게 효율적이잖아요. 그럼 이제 두 개를 할 때는 이렇게 1m 이상을 띱니다. 상호간에 이렇게 1m 이상을 띄어야 효과적이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자연환기 설비를 할 때는 항상 바닥으로부터 1.2m 이상 해야 돼요. 계구부를 내는 문제라서 뭐 이렇게 낮게 해놓으면 그 밑으로 뭐가 빠질 수 있어요. 그죠? 요게 자연환기와 관련된 규정이고요. 요 규정은 여러분 341페이지에 12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12호. 예. 자, 그 다음에 기계환기에서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선 첫 번째는 15호, 그러니까 342페이지에 15호와 관련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15호는 뭐냐면
폐열 회수형 환기 장치를 쓰는 경우입니다. 폐열 회수형 환기 장치를 쓰는 경우는 효율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표시율의 90% 이상의 환기 효율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15호에 나와 있는 부분이죠. 폐열 회수형 환기 장치의 경우는 유효 환기량이 표시 용량의 90% 이상이어야 한다라는 부분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14호 이야기를 할 거예요. 14호. 거기 보시면 90도 이상 혹은 뭐 1.5m 이상의 이격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자,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서 좀 볼까요? 예.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쪽에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이제 외기가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염된 거 대비해서 필터도 설치를 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요게 이제 이렇게 또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여기 사람이 활동을 하고 다시 이렇게 해서 밖으로 나갑니다.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밖으로 나간 공기가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안 하고 다시 들어오면 어떨까요? 여기서 이게 나간 공기가 다시 들어오면 여기서 환기 하나만 하잖아요. 그죠? 얘가 일로 들어오지 않게끔 이렇게 90도 이상 꺾어 놓거나, 그죠? 방향을 틀어 놓거나 둘 사이의 간격을 1.5m 이상 띄워라 그 얘기예요. 이해가시겠습니까? 자, 이쪽에서 보시면 90도 이상 꺾어 놓거나 1.5m 이상 이격을 해라. 요 이야기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 14번 문제 이야기가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나머지 부분은 이제 뭐 크게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이제 크게 4가지 정도를 서로 비교하면서 자연환기 기준, 기계환기 기준이 우리 환기 기준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343페이지에 보시면 다중이용 시설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리는 이제 다중이용 시설 관리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 이건 기억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크게. 기억하실 필요가 없는데, 다만 이제 틀린 질문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서 하나만 좀 정리를 해보면 그 첫 번째 1번인데요. 요 다중이용 시설의 용량은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우리가 이제 용량 결정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공동주택이나 이러한 주택과 주택 건축물도 결국은 이 용량, 풍량 결정하는 문제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중이용 시설은 이 용량이 어떻게 결정되느냐 그 얘기입니다. 우리 공동주택은 이 용량은 뭐에 의해서 결정됐어요? 이건 법에서 만든 거고 얘에 의해서 결정됐죠. 최적이 크면 용량도 크고 최적이 작으면 용량도 작아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중이용 시설도 이렇게 최적에 따라서 용량이 결정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건 다중이용 시설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그 이용 인원이죠. 이용 인원이 크면 용량도 커야 되고 적으면 용량도 적다 그 얘기예요. 이해가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다중이용 시설은 면적, 최적에 따라서 구분하지 않고 이용 인원에 따라 구분한다. 이해하실 수 있죠? 그래서 거기 다중이용 시설의 기계 환기 설비 용량 기준은 시설 이용 인원당 환기량을 원칙으로 산정한다. 그래서 다중이용 시설은 공동주택하고는 다르다. 공동주택은 최적에 따라 달라지는데 다중이용 시설은 이용 인원당 환기량을 가지고 한다. 이건 좀 이해를 바탕으로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환기 이야기가 됐어요. 어때요? 여러분들 이제 공부를 해보시니까 환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어렵죠. 이게 이제 지속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지금 이야기를 잘 정리를 하고 항상 환기하게 되면 N은 V분의 Q다. 라는 사항을 꼭 기본으로 정리하시고 출발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열과 관련된 이야기가 이제 다 정리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기본이 되는 설비, 전기가스, 소방, 운송 이제 차례로 보실 텐데 그 첫 번째로 전기 설비에 관한 규정을 다음 시간에 이제 계속해서 보시도록 할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